안녕하십니까, 한사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법인 재무관리 노하우 공개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수, 세금 효율화하는 거고요. 배당은 증여세 납부 제한 마련 활동이고, 자기주식은 상속세 감소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퇴직금은 상속세 납부 제한 마련에 의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지입금에 대해서 자산증식 도구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지입금은 자산증식의 도구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듣기에 가지입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입금을 해도 됩니다. 근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업이 되냐? 첫 번째, 법인의 유동자산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충분은 뭐 아주 많은 건 쓸 돈이 있다는 얘기 정도죠. 그 다음에 가지입금이 개인 자산으로 남는 경우에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10억이고 연봉이 1억인 대표님이 있는데 가지입금 5억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세무처리는 지급이자 선고물산입, 인정이자 입금산입, 인정이자 상여처리 이렇게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억 미만이면 1253만원, 2.5% 되고요. 2억 이상이면 1672만원, 3.3%게 되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 내는 것보다 회사에다 이자 내는 게 낫죠. 자, 사례를 한번 보면 자녀에게 현금 증여가 필요할 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파트 사야 된다고 할 때 뭐 대출 받고 뭐하고 이제 그러면서 남는 부족하니까 요즘 아파트 값이 비싸서 뒤로 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제분이 회사에 주주거나 아니면 직원이면 주임종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이 가지입금이니까 가지입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뭐 1년 2년에 걸쳐서 배당, 차등 배당을 해서 상환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표님 주변에 공장이 7억 정도 하는데 뭐 그럴 공장은 별로 없지만 요즘 근데 5억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아서 경매 넘어가기 전에 지금 사줘라 해서 5억에 매입하기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가지입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7억에 매도합니다. 그러면 2억의 차익이 발생을 하죠. 그럼 양도세가 50% 1억 내고요. 가지입금 세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1671만원 내면 얼마가 남습니까? 8329만원이 1년에 남는 거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자금 마련 마음대로 쓴다는 것보다 법인 대표님이 가지입금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래가 되고 많은 가지입금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의 개인 부채로 상환이 되고 해야 되고 상속 재산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갚으려면 급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고요. 특허도 되는데 제 색깔을 틀리게 하는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회사 생기 시 가지입금이 생기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원금은 무조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다. 그럼 휴먼법인으로 넘기면 된다?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죠. 자세한 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지입금은 그리고 정리 후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지입금 여러 방법으로 적은 세금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높은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입금은 정리 후, 이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리죠. 그래서 가지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주식가치, 세금 감소 도구인 주식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가치는 세금 감소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개인 세금보다 세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있는 자산으로 하는데요. 법인은 뭘로 하느냐? 주식 가치로 평가해서 재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순자산이 40억이 있으면 이건 만약에 뭐 100% 증여할 일이 있다 그러면 15.2억
5천만 원 공제하고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은 순자산이 40억입니다. 근데 조건들이 있죠. 평균 이익이 만약 2억 5천 정도 하는 회사고요. 2만 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순자산이 40억인 상태인데 주식 가치가 이 회사는 16만 원이 나와서 주당 가치가 16만 원이 나와서 주식 가치는 32억이 됩니다. 그럼 증여세가 11.3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개인보다도 훨씬 적죠. 근데 법인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증여할 마음이 생기면 활동들을 통해서 순자산이 31.5억으로 줄었습니다. 한 8.5억이 줄은 거죠. 근데 주당 가치는 13만 8천 원이 돼서 주식 가치가 27.6억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9.2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뭔가를 하면 25.5억이 돼서 주당 가치가 12.5억, 주식 가치가 25.2억이 돼서 8.3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가 개인은 15.2억 나오고요. 법인은 11.3억에서 8.3억까지 얼마냐? 이게 거의 6.5, 7억 정도 차이 나는 거죠. 크게는. 작게는 3억 9천. 이래서 법인의 주식가치는 세금 감소의 가장 큰 방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법인은 주식가치를 관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만큼 중요하니까. 가장 큰 세금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외람되지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하셨던 거죠. 주식가치는 항상 관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급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가지급금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활동을 해서 세금을 여러 가지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법인 정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옆에 모든 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법인 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정관입니다. 정관은 무엇일까요? 법인의 상법적인 법률행위 절차를 서술해 놓은 겁니다. 뭐 주총, 이사회, 신주, 발행 여러 가지 이런 상법적인 절차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가 결과물 불출행위의 절차를 서술해 놓은 거라는 거죠. 여기서 결과물은 뭐냐면 이익이겠죠. 그럼 자금들이 나가면 이익에 대한 자금들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붙고요. 거기에는 과세관청이 붙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 불출행위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정관은 왜 필요할까요? 법인에서 직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사실 법전이고 그걸 기준으로 하죠. 근데 대표님이 결과물을 불출할 때 적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관이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정관은 만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if. 이 만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의적 행위와 타의적 행위에 대한 if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의적 행위는 증여, 배당, 자기유식. 이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필요할 때 사전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죠. 근데 타의적 행위는 뭐겠습니까? 상속입니다. 이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10년일지 5년일지 1년일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되시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표님의 현재 회사의 정관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확인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해드린 게 아니라서. 자, 첫 번째는요. 불출행위 절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를 시행 시는 부인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님 법인의 자산 규모에 맞지 않아서 상속세 감당이 안 됩니다. 대개 보면 그냥 퇴직금 규정 같은 것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정관에서 중요한 게 뭐냐? 법인 행위에 대한 세무 확인이 발생 시에 뭐 이사회나 주주총회나 절차서를 요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따라가는 게 정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표님 불출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관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과 배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의 세금 납부 지원 마련 초과 배당이 딱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들 대표님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2021년부터는 초과 배당은 안 된다. 두 번째, 초과 배당 후에 증여세도 내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대표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초과 배당이 뭔지 몰라서 안 했던 분들인데 손해를 보시는 거죠. 초과 배당은 아직도 가능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좀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2011년 이전에는 증여세와 배당세 1억에 대해서 증여세나 배당세에서 이중과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보면 1억을 기준했을 때 1,400만원 주민세 빼고 배당세를 냅니다. 그다음에 증여세 500을 내죠. 근데 2021년 이후에는 해서 2020년 12월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증여세와 배당세 중에서 소득세가 배당소득세가 크기 때문에 소득세를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세가 1,400만원이고 증여세가 500만원이잖아요. 1억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5천에 10%면 500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세 1,400만원으로 종결이 됐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배당액에서 배당소득세를 빼고 그 일부 이제 그 금액을 증여세를 과세했던 거죠. 그래서 1억에서 배당세 1,400만원을 빼면 8,600만원. 여기서 공제 5천만원 하면 3,500이니까 10% 360만원. 그래서 2011년 이전에는 1,900만원을 냈고요. 20년 12월까지는 1,400을 냈고 지금은 1,760만원을 냅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세금이 적죠. 그리고 자금 이전 방법으로 아직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초과 배당이 어떤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률 배당을 하면 대표님부터 배우자와 자녀 두 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보시는 것처럼 80, 10, 55 있습니다. 그러면 1억 6천 2억을 배당할 때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에서 2억을 배당합니다. 세금은 얼마냐면 배당소득세가 4천 이렇게 내서 이건 급여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합니다. 여기 대표님만 4,800만원씩 배당세를 냈거든요. 근데 초과 배당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대표자 2천, 배우자 2천, 자녀 8천, 8천 똑같이 2억을 합니다. 그럼 배당세금은 3천, 초과 배당이 3,080만원입니다. 왜? 다 15.4, 두 분 다 15.4고 여기는 소득이 없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까지 14%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증여세를 내잖아요. 증여세를 얼마 냅니까? 102만원 냅니다. 토탈 초과 배당을 해도 세금이 정률 배당은 4,800만원이고 초과 배당은 합쳐봐야 3,284만원 1,547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초과 배당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정률 배당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과 배당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뭐 한 10억 정도까지 가도 초과 배당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세금이 낮습니다. 증여보다. 근데 이제 일단 정률 배당 구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초과 배당이 나중에 증여세로 누적이 되니까 매년.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분 구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여기처럼 80% 많이 있으니까 자녀들은 5%밖에 안 되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증여하잖아요. 그럼 상속세 감소 효과도 있고 가업승계의 효과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 납부 재원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특히. 자녀가 세금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때 이거를 개인자산, 법인자산 어느 걸로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론 받아서도 안 하겠지만 대표님이 또 현금 증여해서 자녀 벌어 세금 내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분 구조를 바꾸는 게 법인 구조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하느냐? 회사와 직원과 가족, 내 가족과 직원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법인 자산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직도 초과 배당은 효과가 있고요. 무조건 배당은 초과 배당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법 변경으로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초과 배당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법인관리 방법의 전환점이라는 내용인데요. 대표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즘은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 정관 바꾸고 배당이고 그다음에 보수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뭐 이제 사회복지기금 내지는 이익소각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법인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법인관리 방법의 전환점인데요. 대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정관, 배당, 퇴직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이익소각이나 사내복지기금 이런 외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세법 변경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2010년에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뭐가 왜 생겼냐면 2016년에 증여세가 예년보다 과다하게 징수가 됐다는 게 방송이나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과장한층은 들여다보겠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이유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폭등을 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내용도 들여다보니까 원래 증여세보다 상당수 적게 징수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걸 비칠 게 한 200억밖에 안 거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15년의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익에 앞에 말씀 강의드린 것처럼 손익에 반영이 되니까 주식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게 원인이었구라는 걸 찾은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못 걷는 누수가 발생을 한 거죠. 원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계산 방법인데요. 한 해 일정 수준의 손실이 나면 주식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대책이 뭐였냐 이 사람들이 과세관청에서 항목을 추가했는데요. 위에처럼 원래 계산한 방법하고 순자산의 80%를 비교해서 80%를 최저로 묶은 겁니다. 순자산의 80%를. 하한액이 생긴 거죠.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산이 줄지 않으면 주식가치의 변동이 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증여와 상속세가 과다하게 된 겁니다. 과세관청에서 막은 거죠.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손쉬운 절세가 되는 가업승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관, 퇴직금, 배당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죠. 배당도 초과 배당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관련 컨설팅들이 없어진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순자산이 103억인데요. 주당 가치가 29만 8천 원이라 주식 가치는 이 회사 같은 경우 11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원래 순자산보다 더 큰 금액이 주식 가치로 평가가 되는 거죠. 103억이고 114.5억이라. 근데 이게 2017년 1월 1일 이때 세법 개정이 돼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이제 결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순자산 여기가 90.7억으로 바뀌었는데 주당 가치는 18만 9천 원, 주식 가치가 72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몇 분의 80%. 이게 최저에 묶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어땠냐면 순자산이 90.75억 똑같죠. 두 개가. 근데 주당 가치가 9만 5천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주식 가치는 36억 3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0% 수준이 되는 거죠. 순자산에. 그러니까 한 해 결손 나면 그 이전에는 주식가치 36억으로 세금 내봐 맥시멈 내도 한 10몇 억 내지만 여기 어떻게 됩니까? 한 30억 냅니다. 이게 어디만 해당되느냐?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상장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인관리 전환에 따른 준비사항이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는 법인자산의 외부 이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산이 줄어야 되니까. 그런 게 바로 배당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대표 개인만 하면 또 대표님 개인 자산에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이 한 60대 중후반이 많다 보니까 10년, 20년 있어도 상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배우자하고 자녀가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배당, 이제 나눠지면 배당 소득세도 절세가 되고요. 상속 재산도 감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배당하고 급여 높이고 지분받고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을 대비한 주식가치 감소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에도 주식가치가 상속세 감소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가치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정 규모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필요합니다. 2배에서 3배에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20년 일했는데 연봉이 1억이면 얼마 됩니까? 6억입니다. 근데 회사 규모가 있어서 손익이 7, 8억, 10억 난다 그러면 주식가치 변동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 퇴직금은 앞에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인관리의 방법이 2017년에 바뀌는 바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수준의 1억 이상 예상이 발생한다면 개인보다 법인이 절세가 무조건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이익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 강의 드렸던 것처럼 보수와 법인의 이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법인과 개인은 운영은 거의 같죠. 근데 세법 정액에 있어서 개인은 소득세 한 가지고요. 법인은 5가지의 세금을 나눠냅니다. 근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인의 5가지 세법은 평상시 특별한 상황과 만약의 상황에 따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5가지 세법을 잘 활용하면 개인보다 많게는 30%까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3억씩 10년 30억 하면 7, 8억, 9억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가 용이하고요. 세금 절세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의 세무구조 이해와 활용에는 대표님과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이식 회사에서 못하거든요. 초과배당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컨설팅들을 많이 받으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누가 많이 알고 잘할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맡길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인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